화려한 도심의 불빛 아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선영 씨가 남편 박진우 씨의 생일을 맞아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선영 씨의 얼굴에는 20년 지기 절친인 김미숙 씨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했죠. 미숙 씨는 선영 씨의 대학 동창이자 둘도 없는 단짝으로 선영 씨의 결혼식 부케도 받았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진우 씨는 미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영이 친구분이라니 저에게도 가족 같은 분이라며 살갑게 대했기에 선영 씨는 이 세 사람의 만남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선영 씨는 무언가 묘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와 진우 씨의 눈빛이 스치는 순간마다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했죠. 선영 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테이블 위에는 진우 씨가 미숙 씨에게 선물한 듯한 작은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슬쩍 열어보니 자신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명품 스카프였습니다. 진우 씨는 선영 씨의 생일에도 이런 값비싼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기에 선영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의아함이 피어났습니다. 미숙 씨는 선영 씨가 돌아오자마자 그 쇼핑백을 황급히 가방에 넣으며 이거 진우 씨가 부탁해서 잠깐 맡아준 거야. 선영 씨 줄 선물인데 깜빡했나 봐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선영 씨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 씨는 우연히 진우 씨의 서재에서 미숙 씨의 것으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는 항상 단발머리를 고수했기에 머리핀을 착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선영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진우 씨의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미숙 씨와의 수많은 통화 기록과 다정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의 충격적인 단어들이 선영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간 쌓아온 우정과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죠. 믿었던 남편과 20년 지기 절친의 배신. 선영 씨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미숙 씨에게도 안부 전화를 걸어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의 오해이기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선영 씨는 이 거대한 배신의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안개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선영 씨는 남편과 미숙 씨의 관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두 사람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의 외출이 잦아지고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지자 선영 씨는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진우 씨가 회사 동료와의 회식이라며 나선 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멀리서 진우 씨가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피스텔의 불이 켜지고 창문 너머로 미숙 씨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맞았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죠. 선영 씨는 용기를 내어 미숙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바쁘니? 우리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할까? 선영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어머 선영아, 요즘 좀 정신이 없었어. 다음 주쯤 어때?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선영 씨는 미숙 씨의 거짓말을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말투는 선영 씨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선영 씨는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진우 씨와 미숙 씨를 마주 앉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들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묻는 선영 씨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숙 씨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우 씨는 선영아, 오해야. 미숙이는 그냥이라며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 씨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제 눈으로 다 봤어요. 당신들 얼마나 더 나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한마디에 선영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우정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10년간 쌓아온 부부의 연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났죠. 진우 씨는 차마 선영 씨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두 사람의 비겁한 모습에 더욱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메마른 듯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를 하염없이 걷던 선영 씨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 없이 방황했고 마음속에는 뻥 뚫린 듯한 거대한 구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선영 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선영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 선영 씨의 가슴에는 차가운 칼날이 박힌 듯한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던 선영 씨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와 미숙 씨의 모습이 꿈속에서도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듯 했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두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선영 씨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허무함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슬픔이 메마른 듯 했죠. 하지만 선영 씨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40여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촉망받던 미술학도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꿈을 접고 오직 가정만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남편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내조했고 아이는 없었지만 부족함 없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영 씨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진우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우 씨는 선영 씨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미숙이와는 이제 정말 끝낼게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선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신뢰는 이미 깨졌어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요. 미숙 씨 또한 선영 씨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너를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 진우 씨랑은 정말 정리할게. 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선영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영 씨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나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2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어. 더 이상 너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진우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우 씨는 처음에는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선영 씨의 확고한 의지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자신의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만을 가지고 진우 씨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선영 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받고 이혼하냐며 그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선영 씨는 마치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계의 끈이 끊어지자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선영 씨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약하나마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술 도구를 다시 꺼냈습니다. 붓을 잡은 선영 씨의 손은 떨렸지만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이 그림들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자신을 믿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이혼 후 선영 씨는 낯선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사회 경험이 전무했고 당장 생계를 꾸려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작은 아파트가 있었지만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만 했죠. 선영 씨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부터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갔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선영 씨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고 경력 없는 아줌마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도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철철 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시식 코너에서 사람들의 무시 어린 시선에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선영 씨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긴 세월을 참고 살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능, 즉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늦은 시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 삼아 그렸던 그림들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그림은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갔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허름했지만 정갈한 음식 맛과 인심 좋은 할머니 주인이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노구에도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의 힘든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영 씨는 설거지를 하던 중 실수로 그릇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선영 씨의 손등을 스쳐 피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달려와 선영 씨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은가? 피가 나네. 얼른 소독하고 밴드 붙여야지. 선영 씨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며 선영 씨를 위로했습니다. 힘들어도 너무 자책하지 말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게요. 다 지나가는 거요. 할머니의 말은 선영 씨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불우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 그리고 홀로 썩기의 어려움까지. 할머니는 말없이 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이거 먹고 힘내.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도 많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선영 씨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선영 씨의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될까요? 선영 씨는 이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선영 씨는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를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친손녀처럼 살뜰히 챙겨주었죠. 선영 씨의 손에 물집이 잡히면 약을 발라주고 힘들어 보이면 따뜻한 차를 내주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잊고 지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미술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벽이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한 선영 씨는 할머니에게 벽화를 그려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했고 선영 씨는 식당 한쪽 벽면에 싱싱한 채소와 정겨운 시골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선영 씨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선영 씨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벽화가 완성되자 식당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손님들도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의 그림 솜씨를 칭찬하며 아가씨는 정말 재주가 많네.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며 진심으로 선영 씨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던 참에 벤츠 리무진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리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 선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와 그 남성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의 놀란 얼굴을 보고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사람들이 내 아들들이라네. 워낙 바쁜 사람들이라 이렇게까지 와서 날 데려가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야. 할머니는 태연하게 선영 씨에게 인사시켰지만 선영 씨는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천우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직접 국밥을 끓여 팔던 할머니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다니. 선영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고생하며 사업을 키워왔기에 그 시절의 추억을 잊지 않고 싶어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선영 씨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모든 친절과 위로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에게 아가씨 놀랐지?
내가 괜히 숨긴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네. 아가씨처럼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말이야라며 웃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다가온 이 놀라운 인연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무시하던 식당 할머니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선영 씨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숨겨진 신부는 선영 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할머니의 정체는 선영 씨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가 불편해할까봐 내색은 안 했지만 선영 씨는 이제 할머니를 대하는 것이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선영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에게 대뜸 아가씨, 그림 실력이 너무 아깝네. 우리 회사에 미술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감히 재벌 기업의 미술재단에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선영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며 망설였지만 할머니는 선영 씨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할머니의 추천으로 천우그룹 미술재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인턴이라는 직책이었지만 선영 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자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작품을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재단 내에서도 선영 씨의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뛰어난 미술 감각은 금세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그림에는 삶의 고통과 희망이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면서 선영 씨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술계의 저명한 인사들도 많았죠. 선영 씨는 그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었죠. 한편 진우 씨와 미숙 씨의 삶은 선영 씨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영 씨가 떠난 후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는 선영 씨와의 이혼으로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미숙 씨 또한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소문에 시달리며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돈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진우 씨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아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진우 씨는 미숙 씨가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웠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퍼부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선영 씨는 가끔 진우 씨와 미숙 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불행에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쩌면 저렇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깨달았죠. 선영 씨는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천우그룹 미술재단의 실력 있는 큐레이터로 성장해 나갔고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개인전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과연 선영 씨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녀의 빛나는 성공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선영 씨는 천우그룹 미술재단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전시는 연이어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안목과 실력은 미술계에 정평이 났습니다. 특히 그녀의 개인전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선영 씨의 그림들은 이혼 후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선영 씨는 이제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라는 찬사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개인전 오픈일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선영 씨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할머니는 물론이고 할머니의 아들인 천우그룹 회장님 내외도 참석하여 선영 씨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는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 원래부터 빛날 사람이었어. 내가 조금 도와줬을 뿐이지.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선영 씨의 개인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진우 씨와 미숙 씨였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차림으로 전시장 한쪽에 서서 선영 씨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선영 씨의 그림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림 속의 그녀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죠. 진우 씨는 선영 씨의 화려한 성공을 보며 질투심과 후회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선영 씨가 자신에게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떠났을 때 그녀가 이렇게 멋지게 다시 일어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와 미숙 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미숙 씨는 진우 씨에게 당신이 나를 유혹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선영이를 배신하고 이렇게 됐다고. 라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다툼은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처롭고 가련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 씨와 미숙 씨는 선영 씨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영 씨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꼴이었죠. 선영 씨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만이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돈과 명예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고 행복을 일궈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선영 씨는 미술계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기회를 잊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영 씨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그림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과연 선영 씨의 성공과 행복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선영 씨의 개인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이제 진정한 예술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설립한 선영 아트 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진우 씨와 미숙 씨의 삶은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떠난 후 진우 씨는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미숙 씨 또한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며 어떤 직장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매일같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우 씨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미숙 씨는 점점 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증오와 후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적인 소식이 선영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진우 씨와 미숙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진우 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미숙 씨와 함께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무상함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선영 씨는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진우 씨와 미숙 씨의 죽음이 자신에게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영 씨는 더욱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사회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 선영 아트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선영 씨에게 아가씨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오롯이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빛나고 있네.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나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 씨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폭풍우를 이겨내고 만개한 꽃처럼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슬픔보다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